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서머리그 4차전까지 치른 디트로이트는 1승 3패의 성적과 부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일찌감치 순위권 경쟁에서는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디트로이트 주요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 외에 들려온 각종 디트로이트 소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선 디트로이트 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실 에부카 오코리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서머리그에서 자신의 장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디트로이트가 오코리를 지명한 데에는 적어도 2년은 지켜보고 투자할 목적으로 뽑은 것이기에 설령 다음 시즌에 큰 활약이 없더라도 급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07년생에 불과하기도 하고 서머리그 특성상 어린 포인트 가드가 처음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긴 쉽지 않고 올해 디트로이트 서머리그 로스터 구성을 보면 더더욱 좋은 활약을 펼치기 어려웠던 구성이라 이러한 점은 감안하고 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커닝햄도 서머리그 때 죽었던 걸 생각하면 오코리를 픽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서머리그에서 오코리가 보여준 장점은 단연 볼핸들링과 돌파력입니다. 서머리그에서 범한 턴오버들의 대부분이 드리블 과정이 아닌 패스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는 것과 NBA의 24초 샷클락에 적응해야 해서 그렇지 돌파 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경기에서 살짝 소극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 경기들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리머텍과 림 진입을 하면서 턴오버들이 발생했는데 파울콜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 높이를 의식한 불안정한 플로터와 피지컬에서 밀리는 모습은 남은 오프시즌과 그의 커리어 동안 웨이트 빡시게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과제였습니다. 더불어서 슈타점이 낮은데 이러한 점으로 미들 점퍼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이번 서머리그에서 잘 들어가지 않은 3점 정확도도 0점 조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우가나 오니엔소인데요. 이전에도 밝혔듯이 이 친구는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고 투웨이 계약이 아니라 익시비텐 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경기력들을 보여주어서 이 친구에 대한 기대는 살짝 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바운드 간수도 잘 안되고 발이 느리고 수비에서의 림 프로텍팅 능력도 아주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어서 기대했던 부분들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점을 적중시키는 장면도 나오긴 했지만 스트레치 빅맨보다는 랍스레트로서 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해주길 바랬는데 스크린도 엉성하게 걸고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대학 시절부터 보여지는 것 같은 체력적인 이슈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서 솔직히 이번 서머리그에서의 그의 모습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투웨이 계약자인 아이작 존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디트로이트 서머리그 명단에서 그래도 NBA 짬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어줄 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수비에서도 임팩트가 적었고 공격에서도 본인 아이솔 공격하기 바빠서 팀 동료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시즌 영입할 때 기대했던 에너지 레벨 높은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투웨이 계약자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체즈 르니어에 관한 것인데요. 첫 경기 제외하고는 그래도 슛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4경기에서 그는 3.51.3%를 적중시키며 그의 장점을 잘 살려주었는데요. 수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일단은 한시름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순 캐치앤슈터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볼을 잡고 그 이후 드리블을 치면서 팀 동료들을 살리거나 미들 점퍼를 쏘는 것과 같은 후속 무브에 대한 연습을 빡시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선수들을 살펴보면 코리 스티븐슨을 제외한 나머지 익시비텐 계약자들인 드레이크 앨런, 제이든 헨리, 그리고 라디 게일 주니어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서 트레이닝 캠프까지 함께해도 좋을 것 같고 브라이스 윌리엄스는 들쭉날쭉한 슛감과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페이스를 죽이고 민폐 끼치는 플레이들을 여러 차례 했어서 다음 시즌 디트로이트 G리그 팀에서 과연 호출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서머리그를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웨이브 될 줄 알았던 게리 해리스와 토리엔 프린스의 등번호가 각각 나왔는데 정말 이둘과 이대로 다음 시즌을 함께할지 지켜봐야겠고 더불어서 제일런 듀렌과 연장 계약 합의에 다다른다는 가정에 로스터가 총 16명이 되는데 과연 누가 웨이브 될지도 남은 오프시즌 동안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JB 비커스텝 감독이 미국 국가대표팀 어시스턴트 코치로 선임된 것인데요. 오클라호마의 마크 데이그널트 그리고 곤자가 대학의 마크 퓨도 함께 코칭 스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비커스텝이 다양한 스타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추후에 디트로이트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드말 드로잔에 관한 루머입니다. 드로잔은 참고로 열흘 전쯤 세크라멘토로부터 웨이브 되었는데요. 마크 스테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가 드로잔 영입을 할지 저울질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벤치 유닛 중에서 스스로의 샤크레이팅 해줄 자원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커리어 3점이 30% 겨우 넘고 실질적으로 현재 디트로이트 로스터에 필요한 건
리바운드 싸움을 해줄 높이 보강이 절실해 보이기에 일단은 관심을 표한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제일런 듀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 크리스 헤인즈의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보도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요. 마치 디트로이트와 계약이 안 풀려서 빡쳐있다는 보도처럼 나왔지만 풀영상을 보면 듀렌이 만에 하나 퀄러파잉 오퍼를 수락한다면 그건 팀을 떠나고 싶어서인 거야 라는 가정이 붙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마치 사실인 마냥 보도가 된 것인데 하루빨리 제일런 듀렌도 정신 차리고 적당한 가격에 도장 찍고 다음 시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글과 자세한 내용들은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구는 디트로이트.